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흘렀네요, 그쵸? 네, 또 시간대라, 네, 시간이 정말 네 없네요. 네, 네, 뭐 다른 일을 하는 건 아닌데 늘 이렇게 시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24시간이 사실은 좀 요즘에는 저는 좀 약간 모자란 것 같긴 한데, 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시간 들어서 또 목이 좀 잠겼는데, 네, 이거 좀 정신이 맑고 목소리가 되게 잘 나올 때 찍어야 되는데, 저녁에 이제 야간에 좀 찍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좀 자고 이제 아침에 또 찍게 됐는데, 여러분의 또 하여여 같은 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걸, 아니 말씀을 드려야 될 걸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뭘 빼먹는 것도 아니니까. 네,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네. 중간고사는 제가 5주차 강연 올리면서 공지사항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 과제 주제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적당한 주제로, 여러분이 쓰실 만한 적당한 주제로 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뭐, 새벽인데, 지금 출근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 이제 빌라 단지 안에 잠깐 뭐 공기 좀 쐬려고 이제 창문을 열었는데, 그때 이렇게 차가 나가더라고요. 차가 한두 대가. 그래서, 야, 정말 부지런하게 사신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 나도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시간 없단 말 하지 말고, 이런 시간들을 조금 활용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하게 됐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현행헌법의 기본제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정당제도를 봤죠. 이 정당제도는 사실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 법적 성격이라든지 뭐 정당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지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당을 통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네, 정당은 국민의 의견을 국민의 어떤 정치적 의사를 수렴을 해가지고 그걸 어디에 반영한다? 네, 국정에 네, 반영하는 네, 이 역할을 하는 게 정당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정당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오직했으면 이 정당의 중요성을 담아서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날의 국가를 정당 국가화 경향을 가진다. 뭐 이렇게도 부르죠. 네,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런 내용을 했죠, 여러분. 네,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는 네, 저희 지금 헌법 제8조, 우리나라 헌법 제8조에 나오는 정당 조항에 대해서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이 진행될수록 많은 분들이 네,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뭐 질문도 많이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열린 게시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학생님들 있잖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학생분들 수준이 결코 뭐죠? 정말 뛰어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 약간 이제 뭐죠? 중간 그런 수준에 맞춰서 물론 전공이긴 하지만 또 헌법을 처음 듣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최대한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조사해서 올리고 하는 거 보니까 제 생각하는 거와는 훨씬 비교도 안 되게 학생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훨씬 더 이제 뭐 네, 수준도 높고 해서
제가 이제 뭐 올려주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 정말 훌륭하다 막 이런 생각을 진심을 담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어, 기본적으로 착한 것 같아요. 너무 잘 올려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보는 이제 학우분들도 어떤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고 하시는 거 보니까 서로서로 공부하는 분위기 뭐 이런 거 보니까 되게 좋고 네, 좀 흐뭇하다 흐뭇 무훗 이렇게 얘기하나요? 흐뭇하더라고요. 네. 네. 아, 네. 네, 현행 헌법사기 정당조항 헌법 제8조에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우리나라 헌법 제8조는 자, 1항부터 4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정당 조항이라고 이제 말하는 이 헌법 8조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정당 제도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해서 국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죠? 헌법의 기본 원리인 국민주권을 실현하겠죠. 물론 선거제도도 뭐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대표적 제도지만 대의민주주의를 이제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정당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네, 국민주권, 주권재민이죠. 주권재민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어, 중요한 이제 조항이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제도적 보장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당 제도는 이제 뭐 어떤 그 제도적 보장을 받고 있는 네, 제도 중에 하나죠, 여러분. 즉 제도적 보장의 핵심은 뭐냐면 자 법률로서 있잖아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서 이러한 제도, 네, 정당제도, 네, 정당제도뿐만 아니고 옛부터 내려오는 자 우리나라를 지탱했던 어떤 기본 원리적인 그런 제도들을 이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서도 폐지를 못한다. 폐지를 못하는 그런 제도.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제도적 보장이라는 거고 최소한의 보장을 받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당 제8조 헌법 제8조에 나와 있는데 자, 1항에 보시면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당의 설립은 네,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자, 여기서 자,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결국 민주주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죠? 다원주의죠. 네. 다원주의라는 것은 국민들이 어떤 자기의 생활 양식이나 자신의 뭐죠? 정치적 의사나 생각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정당이 딱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이 정당은 강원 강령들이 있는데 자, 이 강원 강령에 동의하는 국민들만 이 정당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나머지 국민들은 어떻게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기구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일 정당이라고 하면 유일 정당이라고 하면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 복수정당 제도가 보장된다는 말은 곧 민주주의의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정당이 수렴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뭐죠? 정당, 유일 정당, 또 단일 정당, 또는 뭐, 한두 개 정도의 정당으로, 물론 이제 뭐, 두 개 정도 정당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딱히 그 정당이 좋지 않아도, 그 정당을 지지할 수 있으니까. 즉 뭐죠? 최선이 아니고 최악을 피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헌법 제8조 제1항에서 우리나라 헌법 제8조 1항에서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다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에 내에서 국민의 어떤 다양한 생각들, 국민들의 어떤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정당을 통해서 수렴을 하는데 유일 정당이 있으면 당연히 나머지 국민들 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그 정당의 그 정책이나 강언이나 강령 방향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그 국민들은 당연히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국민 주권의 원리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복수 정당제는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 개의 정당을 설립을 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정당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그만큼 제대로 수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아니면 뭐 이제 뭐 뭐죠? 다른 이제 어떤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이든 상업을 종사하시는 분이든 뭐 상관없이 다양한 계층들의 국민의 생각들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 즉 복수정당제도인 거죠. 그게 이 복수정당제가 보장된다라고 헌법에서 명시한 것은 아주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게 메커니즘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수정당제도가 보장이 되려면 결국에는 어떤 게 수반이 돼야 되냐면, 자, 이 정당의 설립의 자유가 수반이 돼야겠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정당이 유일 정당이 아니고 여러 정당을 설립을 하고 싶은데 이 정당 설립에 있어서 아주 법이 까다롭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결국은 이 복수정당 제도가 보장이 될 수 있을까요? 설립을 못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정당 설립의 자유라는 것은 결국에는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기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8조 제1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자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이게 따로 노는 문장이 아니고요. 문구죠. 문구. 문장의 문구죠. 문구라고 그러죠, 여러분. 네.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정당 설립의 자유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이 정당 설립은 자유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정당 설립의 허가제를 절대 금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 정당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정당은 설립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정당 설립을 국가가 허가를 한다 하면 당연히 뭐죠?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행정부가 자신의 이에 맞지 않는 정당은 no thank you 이렇게 하겠죠. 허가 못해 이렇게 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아와요? 피해가 결국은 돌아 결국에는 파보면 국민의 어떤 기본권 침해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헌법의 중요한 기본 원리인 국민주권, 주권재민이 흔들릴 수 있다. 자, 이런 거죠. 정당 설립 허가제는 절대 금지가 됩니다, 여러분. 정당 설립의 자유이다. 자, 이 말에서는 뭐냐면 정당 설립 허가제는 절대 금지하고 자, 헌법에서는 정당 설립은 자유이다라고까지만 표현했지만 결국에는 이 정당 설립의 자유에 어떤 것까지 들어있냐면 자, 정당을 설립하고 당연히 설립했으면 정당을 조직하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떤 조직, 네, 정당의 조직, 그다음에 어떤 정당의 활동, 여기까지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당 설립은 자유이다. 자, 이 말에는 정당의 설립이라든지 조직, 그다음에 활동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자, 헌법의 제8조 제1항의 문구이고 자, 이 정당 설립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뭐죠? 복수정당제가 보장되고 복수정당제가 보장된다는 것은 국민의 어떤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수렴해서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즉 헌법의 기본 원리인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뭐죠? 한 가지 방법이고 대단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을 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어려운 건 아니죠, 여러분. 네. 약간 이제 뭐 외우는 것보다 왜 그렇게 될까 이런 이제 그 뭐죠?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서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네. 이 항을 보시면 자 정당은 그 목적이 아니죠. 정당은 그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자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뭐 하나 빼먹었는데, 자, 보장된다. 자, 가져야 한다. 자, 이런 거죠. 뭐뭐 해야 한다. 된다. 뭐뭐 해야 한다. 자, 이런 것은 뭐죠? 강행 규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강행 규정. 만약에 헌법에서 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또는 뭐뭐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어. 해야만 한다. 해야 한다.
이런 것들 있죠. 이건 강행 규정이라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헌법에서 뭐뭐 할 수 있다. 이 밑에 보시면 뭐 있죠.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자, 뭐뭐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네,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헌법이 표현하는 것은 자, 임의 규정이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가져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했으면 이거는 반드시 강행 규정으로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정당은 그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그렇죠. 뭐뭐 해야 하면 그럼 정당은 반드시 정당의 목적, 그다음에 정당의 조직, 그다음에 활동이 다 민주적이어야 된다. 반드시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즉 뭐냐면 정당이 조직 그러니까 이 정당 설립의 자유에 정당 조직의 자유도 뭐죠? 포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자 정당의 원래 목적인 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당의 존립 목적, 정당의 존재 목적 자체가 뭐냐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는 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세요, 여러분? 밑에 보시면 정당 자유의 한계 및 입법자에게 입법을 해야 할 의무 부과. 자, 입법자에게 입법을 해야 할 의무 부과가 어디서 나오냐면, 자,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이 강행 규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음, 헌법이 해야 된다, 너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네, 뭐뭐 해야 한다. 그러면은 헌법이 뭐뭐 해야만 한다 하면 그 밑에서 누가 활동을 해요? 법률이 활동하는 거죠. 왜냐하면 법률은 헌법을 구체한 법이기 때문에 그쵸. 헌법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강만을 정하고 자매 이 헌법을 근거로 그 밑에 효력을 갖는 그 밑에 바로 밑에 효력을 갖는 법률이 있죠. 이 법률에서 이제 구체적인 것을 정하는데 헌법이 강행 규정으로 뭐뭐 해야만 한다. 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면 마- 강행 규정인 거죠. 강행 규정, 헌법에서 어떤 강행 규정이 있었다는 것은 있다는 것은 음, 반드시 입법자, 즉 국회죠. 네, 국회에게 거기에 해당하는 입법을 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헌법이 가장 최고의 상위법이잖아요. 이 상위법에서 강행 규정으로 뭐뭐 해야만 다 딱 이렇게 찍어 놓으면, 규정을 해 놓으면 그 헌법을 구체화하는 밑에 효력을 갖는 이 법률에서는 반드시 헌법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정해야 되는 거죠. 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네, 정해야 되는 거죠. 즉, 입법자에게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입법자에게 입법을 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헌법에서 강요 규정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법률이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바로 의무를 받는 거예요. 법률이. 아, 이거 법률로 제정해야 된다. 이 얘기랑 똑같아요. 헌법에서 뭐뭐 해야만 한다 하면. 만약에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가 헌법에서 뭐뭐 해야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입법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거기에 충분한 입법을 했는데 거기에 충분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 이럴 때 그렇죠. 그게 부작위가 되는 거죠. 부작위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자기 부작위 되냐면 자기는 뭐뭐 하는 거고요. 자 부작위는 뭐뭐를 안 하는 거죠. 즉 자기 의무를 갖게 되는 거죠. 국회가 즉 입법자가 거기에 따른 입법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의무를 갖게 되는데 만약에 국회가 여기에 따른 법률을 제정을 아예 안 했거나 네, 네, 이해하시나요? 아예 안 했거나 또는 입법을 하긴 했는데 그렇죠. 하긴 했는데 정말로 미흡하게 했거나 자, 이럴 때는 뭐냐면 자 어떠죠? 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네. 헌법소원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으면 자, 이 법률에 대해서 어떤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헌법에서 뭐뭐 해야만 한다 또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행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입법 자체 국회가 거기에 따른 입법을 해야 되는 의무를 자동적으로 부과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또 이 이양은 어떤 게 있냐면 정당 자유의 한계입니다. 야,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해서 니네가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왜냐면 뭐 그렇죠. 목적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또는 활동 이게 다 자유다. 그렇죠. 여기 보면 정당 설립, 조직, 행동의 자유 다 보장하는데 여러분 정당 제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네가 자유롭게 해라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이 항에서는 자,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쪽에서 민주적이 하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정당 네가 어 네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정당이 자유예요. 그렇죠. 니네 이제 뭐 목적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활동이 자유인데 다만 그 자유에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한계. 어떤 한계 있어요? 민주적이어야 하며 즉 있죠. 정당 자유의 한계를 명시한 조항이 바로 뭐죠? 자, 헌법 이야기인 겁니다. 정당이 뭐 설립하든 조직이든 활동이든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결국은 네 마음대로 하는 그 영역은 어디까지냐? 민주적이어야 하는 이 영역까지인 거죠. 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이 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 정당은 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이 틀 안에서 자유롭게 목적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활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그러나 정당의 자유에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 규범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 자, 정당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뭐냐 하면 1항인 거죠, 여러분. 정당의 자유. 자, 1항이 정당의 자유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 규범이고요. 자, 2항은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가 아니고 정당 자유의 한계에 대한 네,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 규범인 거죠, 여러분. 자, 정당 설립은 자유이며 자, 이게 바로 이제 정당의 자유의 어떤 이제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규범이고 정당의 이양, 정당 그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이거는 어떤 정당 자유의 한계를 지는 조항으로서 정당 자유의 어떤 헌법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 규범으로서 기능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항은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3항에 보시면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자, 여기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렇죠. 자, 이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법률 유보의 원칙이 되겠죠, 여러분. 자,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렇죠. 국가의 보호를 받는데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데 자, 한계가 뭐예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이 그러니까 법률에 위임을 하고 있는 거죠. 법률에 유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로서 법률에 의하여 이런 게 나오는 문구는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건 법률 유보구나. 법률에서 하라는 거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데 자 어디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냐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률이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고 단순히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헌법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헌법 제 8조 3항에. 그리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렇죠. 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조할 수 있다. 이거는 임의 규정이라서 반드시 지급할 필요는 없고, 지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즉,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으니까 국가는 네, 결국은 뭐죠? 법률이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보조될 수도 있고 보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법률이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겠죠, 여러분. 왜 이렇게 놨을까요, 여러분?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국가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국가의 어떤 재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 국가가 정말 돈이 없는데, 국가가 진짜 돈이 없는데,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를 뭐 작년에는 국가가 되게 돈이 많아가지고 이만큼 했는데 올해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만큼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국가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재정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헌법에 반드시 정당에 필요한 자금,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해야만 한다. 그것도 법률이 아니고 그냥 국가는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해야만 한다. 딱 했으면은 물론 이제 법률을 정해야겠죠. 네, 그쵸. 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입법문말을 부과했으니까 그다음에 뭐 그 앞에 조금 더 뭐 수식어가 붙어요. 뭐 적절한, 뭐 이렇게 막 정당한, 적절한, 충분한, 이렇게 막 수식어가 붙어 있으면 국가 골치 아플 수 있겠죠. 국가가 돈이 없을 때 만약에 충분한 뭐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뭐 보조해야만 한다. 딱 이렇게 했으면은 국가가 만약에 재정이 없을 때에는 헌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을 제정하는 이 헌법 제정 하신 분이 네, 헌법 여야의 타협의 산물이 거죠, 여러분. 하여튼 헌법을 제정을 할 때,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네,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도 있다. 돈에 관련 거니까, 재정에 관련된 거니까, 이 재정이 뭐, 지금은 좋아도 뭐, 10년 후나 20년 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약간 유연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자, 여튼,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임의 규정이고, 이것은 반드시 지급한 의무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임의 규정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 사항을 보시면, 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자, 이런 거죠. 헌법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제 보장을 하고 있는 거죠. 헌법이 이제 보장이 되고, 헌법에 이제 수호가 돼야 되는데, 헌법은 자기 스스로, 자, 헌법의 적대적 세력으로부터 자기를 보호를 하고 있는데, 자, 사항이 그런 사항에 속합니다. 만약에 이제 종당이 어떤 목적이나 활동이나 이것이 민주적 기본 질서, 즉, 아까 뭐랬죠? 종당의 자유는 민주적이라는 이 기본 틀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즉 뭐냐면 정당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야, 정당이 너네는 네 민주적 기본 질서, 즉 민주적이라는 이 틀 안에서 니네 마음대로 놀아야 되는데 감히 네가 너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여 준 이 민주적이라는 이 기본 틀에서 벗어나서 초과를 하게 되면 당연히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가 되고, 자, 이럴 때는 누가 이 정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냐면 정부입니다, 정부. 네. 행정부죠, 행정부. 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최근에 통합진보당 사건이 있었죠. 14년인가요? 네. 맞나? 네, 맞겠죠. 네. 자, 하여튼 몇 년 전에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 있었죠. 그럴 때, 자, 그 예에서 잘 보여주듯이, 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당은 헌법재판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자, 몇 년 전에 있었던 통합진보당 사건이 우리나라 최초의 정당 해산 사건이었죠. 네. 뭐, 논란이 분분하죠, 여러분. 아니다, 맞다. 뭐 논란이 분분한데, 하여튼 우리는 그거
그런 이제 논란에서 좀 벗어나서, 실제로 헌법에서 정한, 즉 우리나라 헌법 제8조 사항에서 정한 사건이 최근에 한번 일어났었구나. 자, 이 정도, 정말로 헌법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정말로 정당이 해산이 되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 조항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조항이라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자, 이렇게 이걸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죠, 여러분. 네, 여기에 민주적 기본질서인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렇게 해놓든지 이렇게 가로놓기로도 나오고 하죠. 가로놓기는 아니죠, 여러분. OX로 나오기도 하죠. OX로 나오기도 하고 여러 이제 그 보기로도 나오죠. 보기. 네. 맞냐 틀리냐 이런 거. 하여튼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조항이라서 네,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이 조항을 좀 분석을 해보면, 자, 정당 존립의 특권, 즉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만 강제 해산된,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즉 정당이 해산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정당이 해산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는 거를 헌법 제8조 사항에 명시해 놓은 거죠. 하나는 뭐죠? 자기네들 스스로 해산하는 것 하나. 그렇죠? 또 하나는 뭐죠? 강제적으로 해산되는 경우에 하나인데, 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만 강제로 해산된다는 것은 당연히 뭐죠?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니면 정당은 절대 자진해서 해산하지 않은 한 해산될 수 없다. 즉 이건 뭐죠? 정당 분립의 특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당이 자기 스스로 해산하는 거 빼고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만 해산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대단한 정당 존립의 특권이 될 수 있겠죠. 정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산이 안 되는데 단 한 가지 경우에만 해산된다. 즉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만. 그래서 외부의 어떤 세력이나 정부의 어떤 거나 이 정당을 해산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당의 존립 목적, 즉 정당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는 거니까, 다양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해서 국정에 반영하는 거고, 이거는 곧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정당의 존재를 뭐죠? 다른 어떤 누군가가 마음대로 해산을 못 시키는 거죠. 즉 정당 존립, 정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립한다, 이런 특권을 보장을 했는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만 해산된다, 이런 거죠. 즉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해산이 되려면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정당의 뭐죠?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고, 두 번째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이 정당 해산해 달라고 제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에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정당은 강제 해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정당 활동 자유에 대한 한계 조항으로서 근거를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그쵸? 민주적 기본질서, 니네 활동, 목적이나 활동이 다 좋은데 이 민주적 기본질서 틀 안에서 니네 활동이나 목적이 자유롭지, 이 민주적 기본질서 틀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정당 활동 자유, 니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자, 이 한계는 지켜달라 해서 이 정당 활동 자유에 대한 한계 조항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자, 그리고 뭐죠? 방어적 민주주의 수단. 자,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이 의미도 이 헌법 제8조 사항이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게 뭐죠, 여러분? 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헌법이 스스로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적 세력으로부터 헌법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자, 방어적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예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그 전후에 독일의 나치가 있었죠, 나치. 자, 어떤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제 결단주의
헌법관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치라는 게 생겼는데 결국에는 뭐죠? 결단주의 헌법관이라는 것은 이제 근본 뭐죠? 그 결단주의 헌법관이라는 것은 어떤 그 결단권자의 근본적인 결단이 바로 헌법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즉 국민을 생각해 보면 자 이런 거죠. 국민이 지지를 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근본 결단권자니까 결단권자의 근본 결단이 결단주의 헌법관의 핵심인데 그 뭐죠? 결단권자는 국민. 네. 그래서 국민이 어떤 거를 지지하든 그 정당성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에 있기 때문에 국민이 무엇을 지지하든 다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만약에 공산주의라도 국민이 지지하면 뭐죠? 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나치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독일 국민이 지지해요. 나는 좋아요. 라고 지지를 하면 그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독재적 세력일지라도 국민의 어떤 지지를 힘입어서 정당화가 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반성인 거죠. 국민이 지지를 하게 되면 우리는 다 좋은 줄 알았다. 왜냐하면 정당성의 근거를 국민의 지지에서 찾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는데, 국민이 공산주의 나치를 지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의 어떤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는, 그 다음에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인권을 파괴하는 그런 쪽으로도 흐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대안 개념으로 나온 개념이 뭐냐면, 자,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야, 내 결단권자, 즉, 국민이 뭐든지 해도 되는데, 이것만은 안 돼. 라고 헌법에서 스스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헌법이 스스로 어떤 민주주의의 적대적 적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헌법에다가 딱 명시를 해놨죠. 국민들이 뭐 다 해도 돼. 국민들의 지지는 되게 좋은 거야. 괜찮은데 좋고 다 좋은데 이것만은 하면 안 돼. 공산주의 지지하면 안 되고 나치 지지하면 안 되고 이런 거죠. 즉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건 안 돼. 이렇게 그러죠. 아무리 국민이라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지지를 할 수 없어. 자, 이런 거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면 헌법에서 미리 정해놓은 그 작동 원리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물론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고 국민의 어떤 자유와 생명과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이 존재하고 당연히 국민이 지지하고 국민이 승인하고 국민이 원하는 그런 헌법이 정말 정당성을 갖는 헌법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그런 지지까지는 헌법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헌법이 스스로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규정, 그 조항에다가 이걸 넣어놔요.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국민이 원해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방어적 민주주의인 거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스스로 보호하는 것. 즉, 우리나라 헌법 제8조 사항이,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는 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다 좋은데, 이 민주적 기본 질서는 뭐죠? 민주주의인 거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초과했다.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거죠. 그게 그 자체가 이 파괴하려는 세력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이 바로 되는 거죠, 여러분. 즉 방어적 민주주의 수단으로서의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헌법 제8조 제4항이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이 방어적 민주주의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네. 2차 대전 당시 나치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게 바로 이 방어적 민주주의 헌법에 규정된 게 이 방어적 민주주의가 헌법에 규정된 게 그때 네, 역사적 반성, 네, 반성으로 나온 네, 제도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자, 우리나라 헌법 제8조는 정당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자, 우리 현행 헌법의 기본 제도 중에 첫 번째로 다루어진 이유도 뭐죠?
결국에는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현행 헌법의 어떤 기본 제도의 하나로서 가장 최우선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계속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헌법 제8조 사항에 대한 이 8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 적용 대상 정당, 기성 정당, 정당의 하부 조직과 특별 조직 모두 포함된다. 즉 해산되는 정당은 그렇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정당 있죠. 자 여기서 이 헌법 제8조 사항에서 말하는 이 정당의 범위는 무엇이냐? 그렇죠, 여러분. 법학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네, 하나하나씩 분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정당의 목적인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될 때라고 했는데 그럼 과연 이 정당은 뭐냐? 이 정당의 범위 그러니까 이 정당에 속하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런 거죠, 여러분. 음,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적용 대상 정당은 기성 정당인 거죠. 이미 만들어진 정당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이미 만들어진 정당, 기성 정당, 즉 그 정당의 하부 조직, 정당이 가지고 있는 하부 조직이라든지 특별 조직도 모두 포함된다 이거죠. 그렇죠. 정당이 해산이 되면 당연히 뭐죠? 이 뭐 회사처럼 본점 지점이 있는데 본점만 폐쇄되는 게 해산되는 게 아니고 뭐죠? 하부 조직이나 특별 조직 모두 포함되는 거죠. 정당에 관계되는 하부 조직이라든지 특별 조직은 모두 해산이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헌법 제8조 사항에서 말하고 있는 정당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목적이나 활동이, 그쵸, 이제 보시면,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고 보는데, 이 목적이나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과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그 목적과 활동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은, 자, 당원, 그쵸? 그다음에 당의 어떤 강령이라든지 자, 당이 뭐죠? 정당이 당이라고 그냥 당이라고만 하니까 공산당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이제 뉴스나 미디어 보면 당의 뭐 결정에 막 이러잖아요. 죄송해요. 네, 성대모사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네, 정당, 네, 뭐 정당이 발행하는 어떤 기관지라든지 또는 뭐 출판물, 그다음에 당수 있죠. 당의 최고 대빵이죠, 여러분. 네, 대장, 당수나 당 간부의 연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죠. 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고 하는데 그럼 그 목적이나 활동이 도대체 뭐냐 이런 거죠. 자, 일개 그냥 뭐 그 당이 좋아서 그 당에 가입한 일개 제일 말단의 어떤 사람 한 명이 말하는 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목적이나 활동은 자, 어떤 당원이나 당의 강령이라든지 또는 정당이 발행하는 어떤 기관지나 출판물 또는 그 정당의 어떤 대장, 그 다음에 어떤 그 정당의 간부들의 연설, 자, 이 정도가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밑에 계속해서 보면 정당의 활동은 당수나 당 간부의 활동, 그렇죠. 그 다음에 평당원의 활동 중, 자, 평당원이 자의적으로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당의 명령, 정당의 명령에 의해서 뭔가를 했어요. 자, 이럴 경우에도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으로 보는 거죠.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을 보는 경우죠. 평당원이 그냥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뭘 한 것, 그 행위는 자,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으로 보지 않지만 자, 그 평당원의 그 활동이나 행위가 그 정당의 명령에 의한 것일 때는 당연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있죠. 평당원의 탈선 정도로는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평당원이 어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평당원이 뭐 정당의 명령에 의한 것도 아닌데, 나는 공산주의가 좋아. 막 이런 거죠, 여러분. 난 민주주의 필요 없어. 막 이런 거죠. 자, 이런 거면, 뭐야, 너 니네 정당 목적인 활동이 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음. 그 정도 되려면 뭐죠? 당수나 당 간부가, 야, 우리 정당은 이런 거야. 이러면 되는 거죠. 이러면 이게 니네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네. 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평당원의 어떤 탈선 정도로는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말하는 이 민주적 기본 질서는, 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만을 의미한다는 게 다수설이고요. 사회민주적 기본 질서는 아니라는 거죠. 네, 자유민주적은 말 그대로 자유민주적, 네, 이런 의미고요. 사회민주적은 뭐죠? 그건 무슨 뭐 사회민주를 다 같이 잘 사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한가요? 어떤 이제 어떤 뭐 복지라든지 생존권적 어떤 뭐 이런 거죠. 생존권적 기본권이라든지 사회적 기본권, 하고 저기 결합된 어떤 민주주의. 자, 이건 아니고 오직 이제 그 기본권 중에서도 어떤 네, 자유권적 기본권과 어떤 민주주의가 결합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만을 의미한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다수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강제 해산의 효과. 자, 정당이 목적인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를 했고, 정부가 뭐죠? 헌법재판소에 그 정당의 해산을 제소를 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딱 검토를 해보니까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했나? 자, 너네 해산해라고 하면, 자, 강제 해산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헌법재판소가 땅땅땅 두드려서 니네 강제 해산해라고 했을 때 그런 효과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보시면, 자, 해당 정당의 해산. 자, 해산 시점은 해산 결정 선고 시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물론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활동을 하지만, 자, 헌법재판소가 땅땅땅 두드려서 니네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네라고 하는 순간, 땅땅땅 두드리는 순간 그 정당은 뭐죠? 해산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물론 그 절차적으로는 뭐 중앙선관위에서 뭐 등록이 말소가 되고 막 이런 절차가 쭉 남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때 그 정당이 해산되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땅땅땅 두드리는 순간 이미 끝난 거죠. 네. 땅땅땅 두드리면 바로 해산이에요. 여러분 딱 두드린 거 동시에 네. 뭐 그 다음에 뭐 중앙선관위에서 등록조사를 말소를 하고 뭐 저쩌고 저쩌고 뭐 정당 재산을 뭐죠 뭐 총회에 의해서 뭐 사원 저기 정당 총회를 열어가지고 뭐 재산을 처분하고 이 절차가 다 맞춰져야 해산이 되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결정이 나오는 그 선고 시점에 바로 그 정당은 바로 그 순간 바로 해산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해산 결정의 집행은 당연히 중앙선거위원회가 행하죠. 여러분 등록을 말소한다든지 해산 공고는 선언적 확인적 효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을 말소하죠. 정당. 네, 정당 등록을 말소하고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에서 해산 공고를 하죠. 자, 이 정당은 해산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해산 공고를 해야지만 그 정당이 해산되는 게 아니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망치 때렸을 때 법봉이라고 얘기하죠. 법봉을 때렸을 때 바로 해산이 되는 거고 중앙선관위가 뭐죠? 해산 공고를 하는 것은 이미 해산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언하는 효력밖에 가지지 않는다. 즉, 그 정당이 해산된 시점이 어디냐는 중앙선관위가 등록을 말소하고 해산 공고를 하는 그 시점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법봉을 때리는 그 시점이 바로 그 정당이 해산의 결정이 되는 선고 시점이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자녀재산은 국고로 귀속합니다, 여러분. 정당법 제48조 제2항에 의해서 자, 정당의 자녀재산은 국고로 귀속하고요. 대체 정당의 금지. 자,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 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자,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는 뭐죠? 아, 이 정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그 정당을 해산시킨 거기 때문에, 그쵸? 이해 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 그 해산된 정당과 어떤 뭐 동일한 강령이라든지 동일한 기본 정책 또는 거의 유사한 어떤 기본 정책과 강령은 또다시 민주주의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 정당, 자, 뭐냐면 그 정당, 해산된 정당의 어떤 강령이나 기본 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떤 정당은 창당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여러분. 그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명칭 사용도 금지를 합니다. 즉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통합진보당이라는 2014년에 해산된 통합진보당이라는 이 명칭은 다시는 사용 못하는 거죠. 다시는 헌법이 뭐죠? 파기가 되면 모를까? 네, 헌법이 파기가 되면 모를까? 다시는 통합진보당이라는 이 정당의 명칭은 우리나라에서 정당의 명칭으로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헌법이 뭐죠? 방어적 민주주의가 이해하시나요? 헌법에 그 규정해 놓은 이 방어적 민주주의가 철저하게 운행을 하는 거죠. 야, 대체정당은 당연히 안 되고, 야, 이름까지 쓰지 마. 이런 거 철저하게 네, 피해 복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밟는 거죠. 다시는 싹도 잘하지 못하도록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을 완전히 헌법이 짓밟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 여러분? 너 그 이름도 사용하지 마. 너 입에 그 이름도 올리지 마. 이러는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자,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집회나 시위도 금지가 됩니다. 자,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인 거죠. 네, 집시법 제5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즉, 해산된 정당에 있었던 국회의원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의원직이 뭐, 상실되느냐, 이런 거죠. 자, 제3공화국 헌법, 박정희 시대에는 자, 자격 상실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속된 그 뭐죠? 이게 해산정당 그러니까 위원 결정을 받아가지고 위원정당이라는 결정을 받아가지고 정당이 해산되면 당연히 상공화국 헌법에서는 당연히 그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금배지가 떨어진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서 네, 자 의원직을 상실을 했는데 자 현행헌법에는 자 이럴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헌법 명문의 규정에 네, 위원정당 해산, 즉 위원정당이 해산이 되면 그 안에 있는 그 정당에 속하는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라는 이런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진 않지만, 자, 2013년에 있었네요. 위원정당 얘기 결정을 보니까. 자, 헌법재판소는 자격이 상실된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자, 2013 헌다 1. 자, 이 헌다가 바로 위원정당 해산심판의 헌법재판소 기용인 거죠, 여러분. 헌가는 뭘까요? 위헌법률심판이죠. 헌나는 탄핵심판, 헌다는 위헌정당 해산심판, 헌라는 권한쟁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 헌마바는 헌법소원심판이죠, 여러분. 마바가 자 마는 권리규제형이고 바는 위헌, 재청형 헌법소원. 그죠? 그 다음에 가나다라 마바 사안은 뭐죠? 사안은 네, 사는 뭐 가처분 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은 뭐 특별 재심 뭐 요런 관련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재판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거 기호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헌가부터 가나다라 마바 사아까지 여러분.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 8가지 재판을 행하고 우리가 주로 많이 아는 것은 뭐죠? 뭐 위헌법률 심판이라든지 뭐 요즘에 탄핵, 탄핵도 들어봤죠, 여러분? 탄핵 또는 뭐 헌법소원은 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런 이제 헌법재판 분류 기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 헌다 1이면 헌법재판소가 2013년에 보니까 위헌법률 심판이나 저기 그 헌타는 저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네. 2013년에 첫 번째로 있었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13 헌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재판 기호가 그렇죠. 사건 번호죠. 재판 기호가 아니고 재판 기호는 헌다고 자 2023 헌다1은 사건 저희 번호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기까지? 네, 쉼없이 달라왔네요. 네. 이것만 하는데도 뭐 1시간이 갔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계속해서 자 5주차 네, 헌법 강의안을 가지고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쉴게요, 여러분.